항소심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전주 손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2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겁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 총괄 책임자인 이른바 주포 김모 씨가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 씨가 자신의 자금을 조달해 범행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범행 기간 2달 전부터 손 씨가 주식 매입에 쓴 자금은 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와 손 씨 사이 오간 문자 메시지가 주요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청구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인정 안 해요.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손 씨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 여사 기소 여부에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 씨가 무죄라면 3일 매수가 전부인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습니다. 손 씨가 무죄라면 김 여사 역시 무죄라는 논리를 편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적어도 손 씨의 방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가 조작 범죄 시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종호 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는 모두 91명의 계좌가 동원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전주는 손 씨가 유일합니다. 1심 재판부는 짜고 친 거래인 통정거래 102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절반가량인 48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도 했습니다. 핵심은 김 여사가 손 씨처럼 주가 조작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래서 주가 조작 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재판에서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총괄 책임자인 주포가 동료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가 오고 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주식 8만 주가 3,300원에 나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 자문사 PC에서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도 나왔습니다. 이 파일에는 당시 김 여사의 계좌 인출 내역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내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2차 시기 작성된 파일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은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심 판결 뒤 대통령실은 무죄를 받은 손 씨 사례를 들며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처분은 항소심 선고 이후에 한다. 이게 그동안의 검찰 입장이었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숙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으니 항소심까지 지켜보자. 이게 검찰 논리였거든요. 관심은 기소냐 불기소냐인데 만약 오늘 전주 손모 씨가 무죄였다면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 씨가 유죄가 된 거죠. 아까 재판부가 손 씨 방조 혐의를 인정하자마자 한 검찰 간부와 통화를 했는데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다. 수사팀으로서는 골치 아프게 됐다 말했습니다. 적어도 방조 혐의로는 기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검찰의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좀 느껴지네요. 수사팀으로서는 골치 아프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자, 근데 이 소위 쩐주들의 사례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네. 보니까 두 사람을 연장선상에 세운 게 사실 이제 손모 씨의 사례를 봐야 된다.
대통령실이 잡은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게 검찰이 지난주 토요일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모녀 등 91명 전주들에 대해서 일괄 처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와 손 씨, 이 두 사람을 연장선상에 세운 게 다름 아닌 대통령실입니다. 작년 2월 1심에서 손 씨가 무죄로 나오자 대통령실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시세 조종성 주문을 직접 냈던 손 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손 씨와 김 여사 건은 사실관계가 달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검토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했는데요. 손 씨가 유죄면 김 여사도 유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앞으로 어떤 물증을 쥐고 있는지에 따라서 김 여사 처분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항소심 선고까지 나왔는데 사실 김 여사 의혹 제기 나오고 4년 만에 딱 한 번 조사가 진행됐잖아요. 그나마 논란이 많았고요. 네, 검찰이 2달 전에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김 여사를 조사했죠. 수사검사가 휴대전화까지 맡기고 들어갔습니다. 의혹 제기 4년 7개월 만이었는데요. 너무 늦었다,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과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도 죄가 없지 않았냐. 반면 당시 수사지휘부 쪽에서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말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디올백 사건 등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아무것도 매듭 짓지 못하고 결국 내일 빈손으로 퇴임합니다. 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